안녕하셨습니까? 예, 오늘은 참 중요한 공유를 좀 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코칭 잘하기 두 회에 대해서 이 얘기를 했었는데, 정말로, 근래 우리한테 필요한 코칭을 한번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밸런스 코칭이라고 하기도 하고, 균형 코칭이라고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 균형이 깨진 삶은 참 불안하고 불행한 삶을 많이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 인간 삶에서도 그렇지만은 모든 조직체에서도 이 밸런스가 깨져버리면은 상당히 그 후유증이 오래가고 아픔이 오래갑니다. 숨을 길게 들이쉬고 내쉬고 이렇게 숨쉬기도 밸런스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음식을 먹고 그 다음에 배설하는 것도 밸런스가 있어야 되지요. 만약에 이 밸런스가 깨진다면은 생명체의 고통과 죽음에까지 이르게 되고, 조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과하게 무엇을 하다 나면 꼭 무슨 말이 생기고 이 큰 어려움이 닥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밸런스 코칭에 대해서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 보면은 아주 바퀴가 탄탄하게 아주 잘 굴러가게 동그랗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밸런스 코칭이라는 것은 우리가 A4 용지 한 장을 주고 동그라미를 동그랗게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8기둥을 만들어서 질문을 8개의 특성을 갖고 질문하는 것이 밸런스 코칭의 특징입니다.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 그룹 중에서 한번 했던 그런 주제이기도 합니다. 자, 주제가 뭐냐? 여러분들 행복한 부부 생활을 하고 싶지요? 참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주제는 행복한 부부 생활입니다. 그래서 행복한 부부 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동그라미 안에다가 기둥을 8개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특성, 행복한 부부 생활을 하려면 어떤 특성이 있느냐, 특성 8가지를 우리가 끌어내고 그 다음에 거기서 점수를 만들어서 그 점수를 보면서 코칭을 하게 되는 것이 밸런스 코칭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여러분도 생각이 다 다르겠지만은 우리가 함께 해본 데서 나온 주제는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행복한 부부 생활을 하려면은 사랑이 있어야 된다. 부부간의 스킨십도 좀 많이 있어야겠다. 그 다음에 건강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부부간의 하루의 대화 시간도 좀 많이 있어야겠다. 그리고 돈도 있어야 된다. 그리고 함께 신앙생활하면 참 좋다. 그리고 여행도 좀 다녀야 되고, 그 다음에 서로 간에 관심을 표현하는 그런 내용이 좀 많아야겠다. 이런 것들로 부부간에 행복한 부부가 되려면은 이 8가지를 대충 많은 사모님들이 이끌어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각자 자기가 이 8가지 주제에 자기의 점수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그 점수는 여기에 있는 0점부터 시작해서 5점, 10점. 그래서 이 끝머리가 10점이고 가운데가 0점입니다. 그래서 대충 사랑은 어떤가? 우선 이 그림을 보면서 생각하겠습니다. 사랑은 한 6점 정도 되네요. 스킨십은 아주 떨어져요. 거의 3점밖에 되질 않고, 그 다음에 건강은 건강한 편입니다. 한 7점, 7.5 정도 됐으니까. 대화 시간은 그런대로 한 4점 정도 되고요. 돈은 뭐 이게 퇴직해서 그런지 퇴직금이 있어 그런지 나름대로 돈은 그렇게 없는 편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부부간의 신앙생활은 역시 점수가 좀 낮습니다. 여행도 그래요. 그리고 서로 관심을 표현하는 것도 뭐 아주 많지 않고요. 이렇게 해서 결국 사랑은 보통 우리가 축복 가정이니까 사랑한다는 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한 6점 정도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입장에서 여러분 지금 이제 삐쭉삐쭉 튀어나온 이 부분, 밸런스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 저희들이 물어봅니다. 이 체크를 한 분에게, 자, 이 그림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거는 밸런스가 맞는 것이
아주 아름다운 것입니다. 라고 얘기한다면 분명히 그분께서는 우리 가정은 스킨십이 너무 없습니다.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할 겁니다. 우리 가정은 지금 대화 시간이 너무 없네요. 그리고 부부간에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이 높질 않아요. 관심 표현도 별로 그렇고요. 그렇습니까?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런 내용을 얘기하고 자기의 상황을 얘기하는 사람한테 우리가 다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뭘 물어보냐 하면은 이런 것을 물어볼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은 가정에서 만약에 스킨십을 5점으로 지금 5점 정도만 다 되더라도 동그라미가 됩니다. 스킨십을 지금 3점인데 5점 되기 위해서 2점을 더 플러스해야겠는데 지금까지 하는 것보다 더 잘하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마 이런 답변이 나올지도 모릅니다. 아침에 출근할 때와 퇴근할 때 꼭 한 번씩 안아주고 가슴을 꼭 이렇게 대고 이렇게 스킨십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만 하더라도 4점이 올라갑니다. 그래요? 그리고 5점이 되려면은 또 어떻게 하는 게 좋겠어요? 그러면은 글쎄요. 우선은 출퇴근 때 안아주고 하는 거 외에 또 뭐가 있을까요? 이제 고객이 생각하겠죠. 그래서 그 생각이 끄집어내면은 5점 올라가는 겁니다. 이렇게 밸런스가 맞지 않을 때 밸런스를 맞추게 하기 위해서 코치가 질문하면서 상대에게 그 답을 이끌어내어서 밸런스를 맞게 만든다. 이 균형을 맞게 만든다는 거지요. 대화 시간이 좀 적겠네요. 그 대화 시간을 지금 대략 하루에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까? 5분, 10분 이상 안 해요. 그렇습니까? 그럼 대화 시간을 만들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그러면 대화 시간을 만들려면 어떤 주제 같은 거를 만들어가지고 일부러 대화한다든가 책을 읽고 자서전을 몇 페이지부터 몇 페이지까지 읽고 뭐 얘기를 한다든가 그러면 대화 시간이 많아지시겠네요. 그거 참 좋은 생각이에요.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행복한 부부가 되려면 현재 자기 점수에서 원하는 점수로 가기 위해서 코칭을 하는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스타일을 이런 종이 한 장하고 연필하고 동그라미 하나 그려가지고 여러분 이웃집 가서 여러분 가정에서 또는 여러분 신마을 공동체 가서 만나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카페에서 얘기를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자, 그럼 우리가 조금 더 본질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본질로 들어간다는 건 결국 최근에 우리한테 관심이 되는 43가정 실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이런 문제가 본질의 문제겠죠. 대략 식구들하고 얘기를 해본 결과가 좀 나온 것입니다. 43가정 실사를 하기 위해서 동그라미 안에 8개 기둥을 만들려면은 8가지 특성이 뭔가 함께 얘기를 해봤더니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전도 대상, 43가정 하기 위해서는 전도 대상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교육 내용이 너무 힘들어요. 좀 더 쉽고 재밌는 교육이 없을까요? 43가정을 하려면은 혼자서는 너무 힘드니까 어떤 기대가 형성돼서 활동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리고 시간을 내기가 힘든데 어떤 형태인지 간에 시간을 쪼개서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더 풍부하게 내보는 것이 필요하겠죠. 이것은 사회생활이 아니고 뭔가 43가정 식구화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정성도 필요하고 정성을 깊게 들이면서 수행하는 정도의 정성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활동을 난 다음에 서로 3.2기대 홈그룹 보고회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당연하게 목회자가 적극적으로 지지해주고 그 다음에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서포트해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정말 이런 처음이니까 이런 것은 성공한 사람들의 사례를 한 번씩 보고 연구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내용이 여러분들 앞에서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똑같이 그러면은 원을 만들어서 그림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43가정 실사를 위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한 번씩 저걸 그려보는 겁니다.
많은 대상 만들기. 한 7.5 나왔죠. 쉬운 교육은 너무 없습니다. 뭐 3점 정도밖에 없고요. 근데 전도 역량 키우기. 사실 하다 보니까 그냥 활동만 하지 열심히 하지만은 실적이 나타나지 않아요. 뭔가는 역량, 뭔가는 능력 같은 것들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교육하면 좋겠는데 그게 없으니까 점수가 아주 딱 2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열심히 활동하고 들어오면 지쳐서 집에 들어가서 들어오면 자고 또는 자기 일 하기 바쁘지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떤 보고회 같은 걸 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평가도 하지 않았고 다시 말하자면 활동 3위기대 홍그룹 보고회가 거의 없었어요. 역도 2점밖에 되지 않습니다. 대충 보면은 모델 연구도 정말 다른 데서 성공한 모델이 많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별로 없고요. 자, 이런 것들을 쭉 보니까 지금 이쪽 그림을 보니까 완전히 삐쭉해요. 근데 보십시오. 전도 대상 만들기는 상당히 높아요. 왜냐하면은 근래 신마을 공동체라든가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는 UPF 활동이라든가 평화대사 주변에 만나는 사람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 점수는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고 우리가 또 평가를 한번 그려봤어요. 자, 이 내용 중에 아까 삐뚤어진 부분을 갖다 채우기 위해서 쉬운 교육이 3점밖에 되지 않았고 전도 관리 역량이 2점밖에 안 됐어요. 그 다음에 활동하고 난 다음에 함께 모여서 보고회 하는 기간이 3점밖에 안 됐고 모델 연구 3점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많은 대상자들을 만나는 것은 7점이 높아요. 자, 이럴 경우 어떨까요? 삐죽하게 솟아난 부분이 높다고만 좋은 게 아닙니다. 밸런스가 맞아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많은 대상자 만들기는 이 정도면 됐고 그 시간을 좀 뽑아가지고 나름대로 전도 역량을 강화하는 데 좀 집어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도 역량 강의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래서 제일 점수가 낮은 2점짜리를 갖다가 5점으로 만들려면 3점이 더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도 역량 관리 역량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다시 우리가 속으로 공부를 한다든가 또는 목회자에게 교육을 받는다든가 또는 전문적인 그룹에서 공동교육을 받는다든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추구해 나가는 그런 결론을 내립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당장 역량을 위해서 모임을 갖고 교육을 하는 거죠. 이래서 역량이 2점에서부터 5점으로 올라가도록 만들고 아까 말한 것처럼 너무 많이 치중한 부분 7점짜리는 좀 내려서 2점을 내려서 다른 부분에 쉬운 교육, 많은 강의가 있습니다. 많은 비디오가 있지만은 그것이 새로운 사람한테 금세 접근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쉽게, 좀 더 재밌게 이것들을 접근할 수 있는 것을 만드는 건 어떤 것인가. 그래서 전문가를 초청해서 이런 것들을 요구해서 약 5분, 7분 정도 만드는 그런 작업들 하면. 그래서 이렇게 43과정을 잘 만들기 위해서 평균 잘못된 것이 3점짜리가 많다면 5점 정도로 확장을 하면 밸런스가 맞춰지겠죠. 이걸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연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43과정 실세와 균형 있게 만들려면은 지금 저렇게 약 0점에서 5점짜리까지 모델 연구라든가 대상 만들고 좀 더 쉬운 교육을 하고 전도의 관리 역량을 키운다든가 활동을 한 다음에 꼭 보고회를 갖는다든가 정성을 들인다든가 또는 아무리 바빠도 자기가 정한 시간은 꼭 시간을 낸다든가 목사님의 때에 따른 적극적인 지지와 칭찬과 격려가 있다든가 이런 것들이 밸런스가 딱 되면은 이거는 잘 굴러가지요. 투국투국 하지 않지요. 만약에 삐쭉삐쭉 튀어나왔다면은 하면서도 건강하지 않고 하면서도 목적 달성이 나오지 않으니까 탈진해 버리는 거죠. 열심히 삐쭉 튀어나온 건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러나 결과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또 우리들은 좌절하고 또 포기하고 마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일에는 이렇게 밸런스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들의 가정생활이라든가 또는 아들과 또는 가정에서 부모와 했던 대화라든가 또는 어떤 조직에 또는 회사도 좋고 또 교회 성장도 좋고 모든 여건에 바로 종이 한 장과 연필만 가지면은 바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겠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밸런스를 맞출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공부할 수 있고 우리가 서로 함께 공유를 하면은 훌륭한 결과를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아름답고 튼튼한 바퀴를 만들어서 밸런스가 있게 우리가 생활한다면은 43가정도 문제 없고요. 아름다운 가정을 만드는 것도 문제 없고요. 첨보에 훌륭하게 입적을 해서 첨보 가정계를 맡으셔서 여러분들은 정말 첨보의 승사가 되어서 여러분 성화할 때까지 최고의 생활을 누리다가 우리가 성화할 그런 입장이 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기쁜 생활을 하면서 오늘 이렇게 함께 밸런스 코칭에 대한 얘기를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